아침에 일어나도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느낌, 익숙하시죠? 따뜻한 방인데도 유독 나만 몸이 식어 있는 날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어 활동량이 줄고 근육이 감소하면 열 생산이 줄어듭니다. 찬 음료와 과도한 냉방은 말초혈관을 수축시켜 손발로 가는 혈류를 더 줄입니다. 순환이 느려지면 산소와 영양 전달이 떨어져 피로가 쉽게 쌓입니다. 혹시 소화가 더부룩하고 식욕이 없어진 날이 잦아졌나요? 위장도 차가워지면 운동성이 떨어져 소화불량이 생기기 쉽습니다. 몸이 식으면 통증을 더 예민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무릎이나 어깨가 이유 없이 쑤신다면 순환 저하가 배경일 수 있습니다. 밤에 자꾸 깨고 잠이 얕아지는 것도 체온 리듬이 흐트러진 신호입니다. 나이 탓이라고 넘기기엔 바꿀 수 있는 생활 원인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몸을 안전하게 따뜻하게 만드는 길은 무엇일까요? 매일의 작은 습관과 올바른 섭취법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천 가능한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라도 바꾸면 한 주 후 달라진 온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가장 효과적일지 궁금하시죠? 이제 핵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단순히 추운 느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혈관이 수축하고 피의 흐름이 느려지면서 몸 구석구석 산소와 영양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손발이 시리고 위장은 소화가 더뎌지고 근육은 쉽게 뭉치게 됩니다.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최대 30%나 약해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만큼 몸이 차가워지면 병에 걸릴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옛 한의서에서는 몸이 차면 백병이 생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냉기를 풀어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바로 생강에 있습니다. 생강의 알싸한 낯을 내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은 몸속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킵니다. 혈류가 개선되면 손끝, 발끝까지 따뜻한 피가 돌게 되고 체온이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그래서 생강차 한 잔을 마신 후 온몸이 데워지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생강을 끓이거나 말리면 이 진저롤이 쇼가올이라는 성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쇼가올은 열을 내는 힘이 진저롤보다 훨씬 강해 냉증이나 관절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생강은 날로 먹는 것보다 따뜻하게 끓여 마셨을 때 효과가 더 커집니다. 또 생강에 들어있는 천연 정유 성분은 향기롭게 올라오며 호흡기를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줄입니다. 감기 초기에 따뜻한 생강차를 마셨을 때 코가 뚫리고 목이 편해지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생강이 혈관, 위장, 호흡기뿐 아니라 마음의 안정에도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신경계가 이완되고 혈류가 뇌로 충분히 공급되어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생강은 단순히 몸을 데우는 음식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함께 따뜻하게 하는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강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천연 순환 조절제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생강을 가장 건강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그 구체적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속 냉기를 바꿀 수 있는 열쇠,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보시죠. 저는 지금도 아버지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매일 약을 챙겨 드셨지만 손발은 늘 차갑고 기운이 없으셨습니다. 겨울뿐 아니라 여름에도 양말을 벗지 못하셨죠. 그런데 작은 변화 하나가 놀라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드시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 며칠은 이게 뭐 얼마나 다르겠냐 하셨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손끝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열흘쯤 지나자 얼굴빛이 밝아지고 표정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무거웠던 다리가 가벼워지고 식사 후 더부룩하던 속이 편해졌다고 하셨죠. 그때 느꼈습니다. 따뜻함이란 단순한 온도의 변화가 아니라 몸이 깨어나는 신호라는 걸요. 비슷한 이야기는 제 환자분들에게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58세의 김 모 씨는 오랫동안 손발 냉증과 불면으로 고생했습니다. 밤마다 양말을 신고 자도 발이 시려 잠을 설쳤죠. 제가 권한 것은 약이 아니라 하루 2잔의 생강차였습니다.
아침엔 생강차로 하루를 열고 잠자기 1시간 전엔 미지근한 온도로 한 잔 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일주일 후 선생님, 밤에 처음으로 양말을 벗고 잤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3주가 지나자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아침 피로감이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그분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차가움에 움츠러들었던 얼굴이 환하게 바뀌어 있었죠. 이렇듯 몸의 온기가 돌아오면 기분도 달라집니다. 체온이 1도 오르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소화와 순환이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약이 아니라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 따뜻한 차 한 잔, 그 단순한 행동이 몸을 살리고 마음까지 데워집니다. 그렇다면 생강의 힘을 더 크게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은 생강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구체적인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실천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생강의 효능은 알고 있어도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강은 아무렇게나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방법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생강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5가지 실전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이자 안전한 방법, 바로 따뜻한 생강차입니다. 신선한 생강을 얇게 썰어 1컵 분량의 물에 5분에서 10분 정도 끓입니다. 생강의 매운 향이 은은히 퍼질 때 불을 끄고 꿀을 반 작은술 정도 넣어 마십니다. 처음부터 진하게 마시면 속이 자극될 수 있으니 약하게 우려내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이 아닌 식후에 마시면 위에도 부담이 덜합니다. 두 번째는 삼황차라고 불리는 조합입니다. 생강, 홍차, 그리고 흑당. 이 3가지가 만나면 혈액순환과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홍차는 따뜻한 성질로 위장을 덮이고 생강은 냉기를 몰아내며 흑당은 미네랄을 공급합니다. 티백 1개, 간 생강 반 작은술, 흑당 1 작은술을 뜨거운 물에 넣고 저은 뒤 뜨거울 때 마십니다. 너무 달게 마시면 오히려 피로감을 유발하니 단맛은 최소한으로 조절하세요. 세 번째는 생강 굴절임입니다. 목이 자주 쉬거나 기침이 잦은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깨끗이 씻은 생강을 얇게 썰어 유리병에 담고 천연 꿀을 부어 하루 정도 숙성시키면 완성입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물 1컵에 꿀생강 1 작은술을 타서 마시면 목의 건조함과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단, 당뇨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꿀의 양을 줄이거나 식후에만 섭취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식후 생강 초절임입니다. 일본에서는 쇼가즈케라고 부르며 거의 모든 식사에 함께 곁들입니다. 생강을 식초와 약간의 소금물에 하루 정도 절여두면 완성됩니다. 식후에 2-3조각만 먹어도 위가 따뜻해지고 소화가 훨씬 편해집니다.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식욕이 떨어지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5번째는 생강가루 활용법입니다. 바쁜 분들이나 외출이 잦은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첨가물이 없는 순수한 생강가루를 따뜻한 물 1컵에 반 작은술만 타서 마셔보세요. 순식간에 몸이 따뜻해지고 졸음이 줄며 머리가 맑아집니다. 커피 대신 마셔도 좋고 미역국이나 된장국에 살짝 넣어도 향과 효능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생강의 껍질을 너무 깊게 벗기지 마세요. 진짜 영양은 껍질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껍질을 두껍게 깎으면 귀한 성분을 함께 버리게 됩니다. 따뜻한 물로 깨끗이 씻고 겉만 살짝 긁어내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또 하나 생강차는 반드시 따뜻하게 마셔야 합니다. 식으면 유효 성분이 줄어들고 체온 상승 효과도 떨어집니다. 뜨겁게, 조금씩, 천천히. 이 3가지가 생강의 효과를 끌어올리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조절이 필요합니다. 속이 약한 분은 처음엔 양을 반으로 줄이고 고혈압이 있는 분은 꿀을 살짝 넣어 자극을 완화하세요. 하루 2잔, 아침과 잠자기 전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아침엔 위장을 깨우고 밤엔 몸을 이완시켜 숙면을 돕습니다. 이처럼 생강은 특별한 약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입니다. 끓이고, 절이고, 마시고, 곁들이는 단순한 행동 속에 건강의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따뜻해진 몸을 오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은 생강의 효과를 오래 지속시키는 생활습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의 온도. 이제 여러분이 직접 바꿀 차례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따뜻함을 오래 유지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잠시 따뜻해졌다가 금세 식어버리면 건강한 순환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생강의 효과를 오래 지속시키는 6가지 생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강력한 순환 운동입니다. 특히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는 건 체온과 기분을 함께 끌어올려줍니다. 혈류가 다리에 머무르지 않고 온몸으로 퍼지게 하는 첫걸음이죠. 두 번째는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두꺼운 양말이나 실내 슬리퍼를 꼭 신으세요. 몸의 열은 대부분 발끝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냉음료를 멀리하는 습관입니다. 물은 차가워야 시원하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우리 몸은 차가운 물이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위와 장이 수축하며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는 호흡을 통한 체온 조절입니다. 배 위에 손을 얹고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내쉬는 복식 호흡을 5분만 해보세요. 이 완만한 호흡은 자율신경을 안정시켜 혈관을 풀고 몸의 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샤워 루틴입니다. 뜨거운 물로만 샤워하기보다 미지근한 물과 번갈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엔 따뜻한 물로 마무리하면 몸속 깊이 열이 머무릅니다. 여섯 번째는 잠들기 전의 환경입니다. 수면 중 체온이 떨어지면 깊은 잠이 어려워집니다. 침실 온도를 20도 전후로 유지하고 얇은 담요로 몸을 감싸주세요. 전자기기 불빛은 잠들기 1시간 전부터 끄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따뜻하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체온이 안정되면 뇌의 긴장도가 낮아지고 자연스러운 숙면이 찾아옵니다. 이 6가지 루틴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조금의 의식이 필요할 뿐입니다. 걷고 마시고 숨쉬고 쉬는 그 순간마다 따뜻함이 쌓여갑니다. 그렇다면 이 따뜻한 습관들이 만들어내는 변화는 얼마나 클까요? 다음은 그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는 놀라운 14일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도 함께 시작해보세요. 이제 여러분께 작은 실천 하나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름하여 14일 따뜻함 챌린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생강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 미지근한 온도로 한 잔 더 마셔보세요. 단지 14일, 단 2잔의 습관만으로도 몸은 놀라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손끝이 따뜻해지고 소화가 편안해집니다. 2주가 지나면 잠이 깊어지고 아침이 가벼워집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면역력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자연의 힘입니다.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많이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주전자를 올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내 몸의 불씨를 다시 지핀다. 작은 따뜻함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14일이 건강의 전환점이 됩니다.